네, 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평화를 말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 미국 대선 얘기부터 오늘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크게 또 미국 대선 관련해서 아주 막 뉴스가 많고 그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민주당의 해리스 대통령 후보, 그다음 예, 출마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을 통해서는 미국 대선에서 큰 쟁점이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 네. 이번 대선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 그 민주공화 양 진영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지난 전당대회 등에서 발표됐듯이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서민들을 위해서 경제를 윤택하게 서민들의 경제를 돕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쟁점이고, 또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제일 큰 쟁점은 국경에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든지 막겠다 하는 거고, 민주당은 선별로 환영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민주당에서 현격하게 드러난 것이 인종 문제가 참 드러났어요. 그래, 지금 미국을 보려면 미국 흑인을 알아야 되는데, 흑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바마나 해리스처럼 자기 조상들이 미국의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는 백인이 아닌 흑인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제시 잭슨처럼 자기 조상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 사람들, 그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난번에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아직까지 그 인종차별이나 노예 제도는 아니지만 그런 의식 구조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 택시 타고 팁을 준다든가 또 그 식당에서 팁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거를 하니까 이제 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문화가 아직까지 미국에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금 백인 아니고 오바마나 해리스나 나와서 하는 거는 백인의 인종차별을 반대하지요. 그런데 자기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과거 노예했던 그런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해리슨이나 오바마 이런 사람 인종차별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해리슨은 인종차별의 대상이 안 되는데도 트럼프가 말하기를 해리슨은 흑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흑인들이 주장하는 걸 자기 따라가 주장을 하는데 흑인이 아니다 그랬다고. 그런데 사실은 흑인이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그 노예를 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흑인은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마이카라고 하는 흑인 나라에서 왔지. 그 노예했는 조상들이 후손이 아닙니다. 그 점을 점점 앞으로 선거에 드러날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경제정책인 책에서 인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있는 사람들을 더 윤택하게 함으로써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도 하고 또 주라, 이렇게 주리클 다운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국가가 해야 된다. 그 중산계급을 우축시키고 배양시키는 데는 분명한 정책을 가지고 해야지 세금 정책이나 이 등등으로 해서 부동산에 관한 정책이나 그런 걸 해야지.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돈 있는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를 다 합니다. 우선 트럼프가 부동산 황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 안 하고 돈 벌이는 거, 그걸 계속 하는 것이 공화당이고, 그걸 건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과격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가보면 두 당이 정책 노선이 크게 구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건 특히 이제 외교 정책 관련해서는 한국이 그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동북아 정책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라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별도로 방송에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잠깐 이제 그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팀 문화가 노예 문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게 한국에도 많이 있거든요. 팀 문화가. 그건 노예 제도도 없었는데 괜히 닮아가지고 하지요. 팀 문화, 그 돈 버리는 사람들이 직업의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제가 미국 와서 할 게 없어가지고 식당 보이를 한 2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주 비천한 직업입니다. 인간 대접을 안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직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직업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팁을 주는, 미국에 두 가지가 팁을 줍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팁을 주고 택시 타고 내릴 때 팁을 주고,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과거 노예들이 주인을 위해서 하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면은 팁 주는 그런 거는 말해야 할 겁니다. 네. 그게 평등하고 정상계급을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준 존엄한 직장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요런 주제는 또 한번 따로 또 별도로 다뤄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케네디 후보 무소속 후보였는데요. 중도하자 선언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문서를 지금 트럼프 후보가 공개하겠다. 자기가 집권하면 이런 또 약속을 또 했어요. 케네디 후보가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어쨌든 북미 관계는 좀 전향적으로 외교 관계 설립을 해야 된다, 이제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후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퇴 이유, 지지 선언 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케네디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저 1%, 2%밖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마약을 많이 해서 요새도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가 한 1, 2% 지지를 했다가 이 사람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고 나오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계속 지지할 사람들은 몇 사람 없습니다. 트럼프 쪽으로 자기 후보자가 간다 해도 과거에 민주당 하던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이 없는데 이름 하나 때문에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미국 국내에서는 로버트 케네디의 존재조차 의식 못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양진영, 해리스, 트럼프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대한반도 정치에 큰 변화를 줄 거다. 그러니까 누가 예. 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예, 본질적 예. 차이점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관점에 대해서? 미국 공리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해리슨 미국 공리 국가 이익은 조 바이든이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진영과 손을 잡고 또 자유진영이 아닌 공산주의나 독재주의나 미국이 용납할 수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해리슨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이렇다고 내놓을 수 있는 정책 노선을 발표한 적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우세하게 되면 트럼프는 경제적인 이익에 관심을 주로 가지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것이 미군 철수일 것 같습니다. 돈을 수십억을 더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데리고 나가겠다. 그 카드를 내걸면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또 주장뿐만 아니라 미군 철수를 시킬 겁니다. 너무 많아요. 한국에 미군이 한 절반쯤은 두고 한 절반쯤은 우크라이나에 데려가든가 중동에 데려갈 겁니다. 그게 큰 이북하고는 트럼프 대통령 대화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대화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자자합니다. 미국에.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실제로 관계 개선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그게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미군 철수가 됐을 때 우리는 안보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언제 다시 더 세밀하게 볼 기회가 있길 바라지만 즉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북한하고는 관계가 개선된다, 좋게 된다. 관계가 개선되면 남한도 관계 개선을 시켜야지 미국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큰 변화가 있고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기대를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발표된 정책이 없습니다. 트럼프도 없고 해리슨도 없습니다. 우리는 없는 정책을 기대를 자꾸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거 딱 정리해 주시는 게 너무 좋네요. 마지막에 정책이 없다. 없는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대할 필요가 없다. 우리 민족, 우리 국익에 맞는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요새 보면은 중립국을 주장하는 영세 중립국 사람들이 드러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중립국은 누구 허가를 맡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중립적인 정책을 내가지고 과거에 티토처럼 그런 식으로 여기도 용납되고 저기도 용납되는 정책을 만들어내면 중립 정책을 만들어내면 중립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말하자면 지도적인 입장에서 우리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진짜 따로 주제를 잡아서 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트럼프는 교수님 보시기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 미군 철수는 이제 한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고 그러면 미군 철수 이후의 한반도 안보 정책, 한국의 안보 정책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주제는 또 따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 공화당의 이제 대한반도 정책, 동북아시아 정책 관련해서는 그것도 따로 한번 떼서 방송을 하는 걸로 하고요. 두 당이 정견을 발표하고 나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게 대응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당은 있지만 당의 한반도 정책이 없어요. 좀 아쉽지만 그렇게 중요한 한반도에 정책조차 없으니까 주권 국가로서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또 뚜렷해진 이후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 대선 여기까지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